안녕하세요. 유태양 작가입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저와 그리고 이 채널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채널 3프로TV에 제가 드디어 출연했습니다. 박수! 관련된 내용은 전에 제가 올린 리아드 엑스포 관련된 내용이랑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출간한 책 네옴시티 관련돼서 간단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채널 떡상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두바이 부동산 제가 분양받은 이야기 해드렸는데 워낙 반응이 뜨거워서 오늘은 그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두바이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의 집값은 얼마고 어떤 모양이 될까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두바이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랍에미레이트 지도를 놓고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대부분이 이만큼이 아부다비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 자체가 대부분이 아부다비예요.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두바이가 붙었고요. 그 위엔 또 샤르자라는 지역이 붙었는데 이 샤르자라는 지역이 요새 뜨고 있어요. 왜냐면 두바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근데 두바이랑 샤르자는 거리가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두바이랑 아부다비는 보시면 직선거리로 도심 대 도심으로 한 200km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두바이랑 샤르자는 한 3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두 도시 사이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바이 거주자 중에 재정적 여유가 많지 않은 분들이 요새 샤르자 가서 살면서 샤르자 경기도 같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르자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약간 배드타운, 서울에 있어서 경기도 남부나 인천 같은 지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다시 두바이 보다 보면은 부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촌들의 집값이 얼마인지 오늘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바이의 가장 부자들이 많은 동네는 이 팜 주메이라입니다. 원체 유명한 데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런데 이 나무 가지 하나가 다 이게 선 메워서 만든 자리고 여기에 별장들이라든지 초호화 호텔들, 초고급 테마파크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틀란티스 더 팜, 레플스 더 팜, 아난타라, 월도프 이름만 들어도 원체 유명한 고급 호텔 체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요새 뜨고 있는 두바이 마리나라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미레이트 힐스, 우리로 치면 딱 마용성 전도인 것 같아요. 젊은 부부들이, 두바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 에미레이트 힐스고요. 전통 부촌인 팜 주메이라와 그 다음에 요새 뜨고 있는 두바이의 마용성 에미레이트 힐스를 지나서 우리가 오늘 볼 지역은 두바이 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있죠. 세계 최고층 828m짜리 부르즈 칼리파 또는 버즈 칼리파라고 불리는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어딘가 하면은 이게 딱 부르즈 칼리파예요. 위풍당당하게 지도에도 나오죠. 그 옆에 그리고 두바이몰이 있습니다. 두바이의 상징 같은 쇼핑몰이죠. 이 위로 올라가면 두바이의 미래박물관. 얼마 전에 유현준 작가가 왔다 가셨죠? 그리고 여기에 두바이 최대 경제구역인 DIFC가 있고 오늘은 이 부르즈 칼리파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 집값은 얼마일까? 참고로 부르즈 칼리파 근처는 두바이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고 각종 금융기업들, 외국계 대기업들, 컨설팅 회사들, 글로벌 HQ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체 임대료도 비싸고 두바이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촌입니다. 여기에도 그렇지만 수많은 아파트들이랑 빌라들이 있는데 여기 집값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두바이의 집값을 보려면 좀 재밌는 게 두 가지 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Property Finder라는 앱이고요. 두 번째는 베이웃이라는 앱입니다. 두 앱 모두 두바이 사람들이 집을 구하거나 월세를 주거나 월세를 찾을 때 많이 쓰는 앱인데 오늘은 베이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제가 베이웃을 더 좋아합니다. 베이웃,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웃 앱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집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은 월세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집을 구매한다고 치고 이 레디랑 오프 플랜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레디라는 거는 뭐냐면 이미 다 지어진 집, 그 다음에 오프 플랜은 아직 지어지고 있는 집. 전 시간에 제가 두바이에 분양권을 샀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분양권 상태인 걸 오프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레디 누르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에는 부르즈 칼리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베드 앤 베스 했는데 한 3베드룸 정도부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3베드룸이 3룸이 아니에요. 사실 4룸인 경우가 많아요. 옷방이라든지 하녀들 자는 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을 하나 더 주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제가 전 시간에 이것도 설명드렸지만 보통 방 숫자 플러스 하나 3베드룸이면 화장실이 4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3베드룸이면 우리 기준으로는 한 30평 초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40평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용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한국분들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아파트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누르면은 바로 뿅 하고 이렇게 지도가 뜹니다.
우와, 자, 부르즈 칼리파, 다운타운 두바이. 딱 봐도 비싼 집이 하나 나오죠? 849만 9,900 디르함. 자, 디르함 좀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대충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냐면 여기 곱하기 350 정도 하시면 돼요. 29억 7,500만 원 정도, 한 30억 정도 되는 집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룸이 3개고 욕실이 4개입니다. 이게 진짜 매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트루체크라든지 이런 것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검증을 한번 받은 매물이라 허위 매물 확률은 낮습니다. 한번 집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억짜리 집, 뷰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우선 집 자체가 통창이 널찍하게 열려 있고요. 근데 통창 조심하셔야 됩니다. 통창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관리비가 너무 나온다.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두바이는요, 제가 여기서 지내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관리비의 2.5배가 나와요. 그래서 어지간한 집들이 관리비가 100만 원까지 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는 집이 통창이다. 그러면 관리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한 2, 300만 원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뷰는 이렇게 나오네요. 이야, 이게 버즈 칼리파 근처 다 돌아볼 수 있는 뷰인데 아마 버즈 칼리파 뷰는 아닌 것 같아요. 근처를 보는 거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버즈 칼리파 뷰면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매물에 버즈 칼리파 뷰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구조인데 쓱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리석 좀 좋은 거 쓴 것 같은데 제가 부동산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서. 자, 360도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집에 들어가서 뭐 이런 구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창이 있네요. 그다음에 뭐 여기 부엌이 나와 있고요. 자, 두바이 집 구할 때 또 하나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unfurnished로 써 있는 게 있고 furnished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야 매매할 때 unfurnished, 그러니까 가구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게 신축이든 구축이든 기본이고, 반대로 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오히려 furnished가 기본이잖아요. 집에 어느 정도 세간은 있는 거, 세탁기랑 냉장고 정도 보통 두고 가잖아요. 그런데 두바이는 퍼니시드도 있고 언퍼니시드도 있고 이거에 따라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속으시면은 한 몇천만 원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왜? 여기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언퍼니시드, 즉 가구 안 놓고 이사 가는 게 기본인 사람들도 있고 가구 놓고 가는 게 기본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끔찍하게 이게 잘 뽑혀 있네요.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옆에 방인 것 같네요. 방 자체가 상당히 넓게 뽑은 구조인데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사실은 조금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게 집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야, 부르즈 칼리파 아예 안에 있는 집이네요. 부르즈 칼리파 건물 안에 있는 집이네요. 그러니까 부르즈 칼리파가 보일 리가 없었지. 여기 뭐 호수도 내려다 보이고. 자, 면적이 2663 스퀘어 피트면 이게 상당히 넓습니다. 네이버의 단위 계산기, 아까 2665 스퀘어 피트였죠? 2665 스퀘어 피트면 한 75평 됩니다. 집 뭐 디테일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urnished라고 써있죠? 가구가 다 들어간 겁니다. 지금 보여있는 거. 그 다음에 하이플로어, 고층이고, 씨뷰, 바다가 보이는 뷰. 이 정도면 좀 비용이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 20일에 이게 매물로 나왔었네요. 처음으로. 그래서 뭐 1000만 디르함짜리였고, 파킹 어빌리티 있고, 집 자체는 부르즈 칼리파 한복판에 들어가 있고요. 3베드룸 플러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드룸, 즉 하녀가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페라 디스트릭트랑 오션온 호라이즌이랑 가깝다. 톨로케이드 파킹 스페이스, 차가 2대가 됩니다. 아, 다른 얘기인데 두바이에서 집 보실 때는 반드시 집에 주차 공간이 2대 이상 나오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두바이는 한 가구에 한 차가 아니라 성인 한 명당 거의 차가 한 대 있어요. 돌아다니는 구조예요. 대중교통이란 게 이제 지하철도 몇 대 뚫리고 했지만 아직도 너무도 약하고, 두 번째로는 손님들이 놀러 오셨을 때 또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주차 공간이 한 대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헬게이트 열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장점이겠네요. 인터널 액세스 투 두바이 몰, 두바이의 상징 같은 쇼핑몰, 최대 쇼핑몰 중에 하나인 두바이 몰에 바로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콘시어지 서비스 있고, 농구장, 뭐 이런 것들, 미팅룸, 뭐 그로서리 스토어, 24시간 요거는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장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수영장 딸려 있고요. 욕조 있고요. 건물 자체에 로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컨퍼런스룸, 보안 요원 있고, 뭐 CCTV 있고, 보시면 집값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자, 평면도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룸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4명 정도 지낼 수 있는 거죠. 부부가 보통 살고 애가 하나, 둘, 4인 가족 정도에 맞춰져 있는 집이에요. 옆에 클로젯, 옷장이 있고 바스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 자체가 75평짜리라고 워낙 길쭉하게 뽑아가지고 사이즈 자체가 어지간한 작은 집이 하나 들어갈 사이즈다. 그다음에 바스룸 딸려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랍은 베드룸마다 바스룸이 들려있다. 즉 침실 하나마다 화장실이 하나씩 달려있다. 자, 그 다음에 홀웨이 복도가 있고요. 메이드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이드룸이 뭐냐면 하녀들이 먹고 자는 거. 화장실도 분리돼 있어요, 하녀랑. 그 다음에 또 베드룸에 바스룸 또 달려있고, 여기가 좀 특이한데 파우더룸. 간이 화장실 겸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화장하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인데, 이것도 사실상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빙룸, 거실 넓게 뽑았고요. 거실과 또 다이닝, 식사할 수 있는 데랑 키친, 부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평의 미용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가격이 후덜덜덜하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집이 30억 정도. 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우리로 치면은 강남역 한복판인데, 강남역 한복판에 70평짜리 집이 우리였으면 한 6, 70억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이거 싼 편이죠. 자, 그러면 이 집을 렌트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여기서 바이가 아니라 렌트로 한번 돌려서 부르즈 칼리파 근처에 집 얼마나 할지, 부르즈 칼리파에. 자, 비슷한 조건입니다. 파운틴 뷰. 아, 분수가 보이는 뷰네요. 두바이 갔다 와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두바이의 음악 분수는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두바이 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좋은 게 노필라 구조예요. 즉 기둥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집 위치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역시 부르즈 칼리파 한복판에 있네요. 이 집은 지금 이얼리 40만 디르함이요. 자, 40만 디르함이면 연세요. 이게 40만 곱하기 대충 350 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1억 4천만 원. 연세가 1억 4천만 원이니까 월세로 하면 1200만 원 정도 하네요. 우리 그 시그니엘 반값 정도인 곳인데, 자, 여기도 3베드 4베스룸이고 2333 스퀘어피트면 65평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별도로 있는데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바이 집을 볼 땐 뭘 봐야 된다? 가구 상태를 봐야 된다 그랬죠? 퍼니시든지 언퍼니시든지. 네, 언퍼니시드네요. 가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되게 안 좋은 조건인 거 뭐냐면, 들어오시는 분이 다 가구 사서 채워놓으셔야 되는데, 사실 월세 살면서 가구 채워놓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약간, 그래서 이 집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가 않습니다. 여튼 이 정도 하면은 연세로 1억 4천 정도, 월세로는 한 1200만 원 정도 하더라. 자, 그래서 오늘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 내 아파트는 한 달을 살면 얼마가 들어갈까? 우리가 여기를 집을 사서 거주하려면 얼마가 들어갔을까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비싸 보이는 게 아닌 게 강남의 절반 정도 가격이에요. 왜냐면 75평대 아파트를 봤는데 이게 30억 정도. 그다음에 이걸 월세로 사는 거는 연 1억 4천 정도, 월세로 사는 게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집들 같은 경우에 60평대에서 70평대 치고는 오히려 우리나라 강남보다는 저렴하다. 그러나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관리비가 무시무시하다. 이 정도 되면 당연히 관리비가 몇백만 원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두바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비가 한국의 2배 정도 됩니다. 이거 제가 인터넷 매물로 대강 보여드린 거니까 조금 실제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절대로 광고 같은 거 아닙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일절 돈 받은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칼리파에 있는 건물, 부동산, 랜선 임장 투어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자들만 산다는 두바이의 세계 최대 부촌 중에 하나인 팜주메이라의 집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유태양 작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